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마리TV의 한마리아입니다. 안녕하셨지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면은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가 기대하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기대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어떤 없는 것을 채우려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그 위치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 구분을 하기가 참 힘이 들고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모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엄마지요. 특히 그 엄마의 타이틀이라는 그런 어떤 명제를 놓고 볼 때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도 없고 엄마라는 그동안의 제 삶을 보면은 엄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 뭔가 불분명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냐? 엄마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엄마는 좀 뭐랄까 힘도 없어도 안 되고 항상 철갑옷을 입고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엄마는 좀 약하고 남편으로부터 보호도 좀 받고 또 자식이 크면은 어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라면은 자식으로부터 이해도 좀 받고 또 보호도 받고 대접도 받고 이라고 싶은 게 또 엄마의 여망이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저도 아이를 3명 이제 기르면서 보면 항상 뭔가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물질 아니면 또 마음 아니면 물질, 이걸 요구하고 부모는 특히 엄마의 위치는 손색 없이 그걸 해줘야 한다고,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보답을 하니라고 하지만 참 그 양으로 보면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요. 그렇게 해주면서 참 해준다고 자기들은 주는 사람으로 또 그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량없이 자식들에게 해주지만 자기들의 그 수준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들은 다른 얘기는 다 해요. 남편 얘기는 그래도 나가서 흉을 봅니다. 흉을 보는데 자식 얘기 잘 해집니까? 자식 얘기는 좋은 얘기만 가능하면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받아도 아주 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알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참 그런 말하고 친구들하고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허망합니다. 이거 뭐하는 짓인가? 그리고 머리 뒷끝이 서물서물합니다. 오늘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꼭 자랑이라고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가. 제 마음이 허전하지요.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에 딸한테 전화 받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받습니다. 뭐 힘이 들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 이제 전화 옵니다. 자기들 기쁘고 즐겁고 할 때는 전화 잘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모가 도와줘야 될 때는 어김없이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 전화 와서 하는 소리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사는 축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고 그러면 또 그 순간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금방 친구 만나서 딸 자랑 아들 자랑 하고 왔는데 저들의 상황은 저들의 행편은 제가 얘기한 그 자랑하고는 아주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서산한 마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이제 저한테도 그 성격상 모순이 있습니다. 뭐가 가르쳐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고 짜증난다는 것이요. 저도 짜증나면 보탭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또 너도 뭐가 문제가 있다. 이제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한다는 거지. 근데 이미 그 자녀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재차 그 이야기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딸들이 뭐가 못마땅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가 못마땅하나? 항상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이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 결핍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잣대를 항상 환상에다가 둡니다. 환상에 어떻게 두느냐? 돈도 많고 사랑하는 남편도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부모가 있습니다. 돈도 좀 많고 그 영어도 좀 잘하고 권위도 있고 그런 부모이고 싶고 자기는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는데 일은 채워지지 않는 여건들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음에 맞지 않는다. 왜? 내가 특별하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먹어주지 않거든. 왜? 그 친구도 또
자기한테 그걸 원하고 만났으니까. 조막손하고 조막손이 두 개만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자기는 조목손인데 상대방을 보따리로 싸주기를 바라는데, 상대방도 이미 조막손이니까 우리 딸을 필요로 해서 그걸 원해서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둘 다 조막손이 만나면 박치기 하는 것밖에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특히 이제 제가 지난날 제 삶을 바라다 보면 지금 애들이 딸 둘이서 대화하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은 제 지난날 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속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째 저리 나를 꼭 닮았을까? 어떤 부분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보기는 본 광경인데 저거 뭐지? 하면서 생소하다가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아이고 저거 내 하는 짓 그대로 따라하고 있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남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왜 싸웠느냐? 제가 이기고 싶어서. 제 말이 맞다고. 그리고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그 가정적으로나 우리 친정도 정말 별거 없거든요. 별것도 없고 그랬는데 남편 집이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지금 광경이 조금 못하다고 무시하고 살았다. 그런 제 삶의 터전이 밑바닥에 깔려서 싸우고 그래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제 삶의 모습들이 애들은 시킨 대로는 안 돼도 본대로는 따라하더라고. 본대로.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본대 없다고. 본대 없다고. 거기다가 요즘은 이 교육이라는 게 지식은 누구나 지금 다 얻고자 하면 다 얻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이게 이제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지식은 그 나우리지라는 거는 딱 컴퓨터에 치면 유튜브에 치고 크롬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그 노력해서 습득하면 되는 거지. 요즘의 교육에 필요한 거는 인성이라는 거지. 얼마나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단점이 뭐며 나의 장점이 뭐고 내가 모자라는 거는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고 그거를 활용하여서 나에게 맞는 맞춤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변명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변화의 물결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말도 안 걸고 그냥 슥슥슥슥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이거 내일 저거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도태되어 가는 줄도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서 제일 무서운 병이 요즘 아이솔레이트라 하잖아요. 고립되는 거. 자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내 자신에게 가슴을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인성의 교육의 바탕이라는 게 내 사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더라고. 내가 삶이. 그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비를 걸어야 될 대상이 나라는 거. 시비를 걸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싸움 대상도 나고 길동무 해야 될 친구도 내라는 거지. 내 자신이 제일 먼저라는 거. 그거에서 완성되지 않은 인간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사상누각이라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만나는 그런 관계. 그러면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만 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를 인정해주고 내 없는 거를 비난하지 말고 채워주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서로 협력하여 그런 사람이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상대방도 또한 나를 받아들인 또 하나의 상대를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만 잘나야지, 내만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만 쌓아 올라갈 뿐이지, 상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모자이크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세상에 혼자 떨어져 고립되어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함께 내가 잘 되는 게 너에게도 잘 되고 너가 잘 되는 게 나에게도 잘 된다는 그런 인성의 삶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게 진실된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리 못 살았거든요. 그래 못 살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그렇게 못 살아서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러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뭐 90년 살고 100년 산다 하지만은 내가 그걸 즐기고 정말 그 인생의 진가를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숫자적인 90살, 100살, 80살 이거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거기다 그 내가 나이가 65세니까 70세니까 90세니까 나는 이거 못해. 이거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그 삶을 자식들에게 나 지금부터 늦지만 늦다는 것도 생각이 있다는 거지. 내일보다는 오늘이 빠르잖아. 그지요? 그랬을 때 그랬으니까 늦으니까 더 급히 서둘러서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는 거지. 첫째,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삶이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배우자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저는 딸들이 싸우는 걸 보면 서로 자기가 많이 참고 자기가 많이 주고 살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산다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나선 구경꾼인 나는 마음이 어떨까요? 두 년 다 똑같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똑같다. 저도 남편하고 그 줄다리기 하고 살았더라고. 내가 더 많이 참네. 내가 더 많이 고생하네. 내가 더 힘드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는데, 정을 많이 주는데 당신 나보다 정을 적게 두네.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뭐 특별하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일평생을 밀당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지. 그리고 본 거 안 본 거, 딸들 둘이가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다는 거지요.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계산도 안 되고 끝도 갓도 없는 그 길을 투쟁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딸이 그런 전화가 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들어주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묘안이 없었습니다. 딸도 그걸 압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엄마가 그러지 않을 때는 나쁘게 말하면 꼴값 하는 거지요. 애들이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모자를 살았다고 나한테 충고하느냐고. 들이받고 표현하는 자녀도 있지만 들이받지 못하고 표현 안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비슷합니다. 당신 뭐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이 마음들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알기 때문에 그냥 내뱉고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적어도 부모 앞에 투정이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부모,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생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럴 때 들어주십시오. 들어주고 꼭 해줄 말이 있다면은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일이 끝이 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응원할게. 또한 더 먼저 해야 될 말은 엄마의 이런 면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네.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킨 것보다 잘 컸다. 너희들은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용기와 너그러움과 자신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지만 자존심 그거 그냥 버리십시오. 그거를 버렸을 때 오는 대가는 엄청나게 큰 대가가 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자식보다 낫고 자식을 우리가 가리켜 가지고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릴 때 오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정말 바보가 아닌 그냥 들어주는 바보. 그래서 그 바보 밑에서 큰 자식이 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부모 밑에 그렇게 똑똑한 자식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60평생 살면서 그동안에 살아온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바보 할배 밑에 똑똑한 손자 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 바람에 남편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투쟁하고 또 그래 봐야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둘 다 피멍만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자식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초조와 고통만 원망만 심어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내 나이 먹었다고 내가 엄마라고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나머지는 그냥 무시당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고, 또 하나의 그냥 업을 쌓아주는 그런 일, 쌓아두는 그런 일밖에 다른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표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설득하고 교육시키지 마라. 이미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의 그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그 생각을 바꿔먹고 행동했을 때 그때 오는 보상은 참 컸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표현하는 우리의 삶과 교육시키지 말라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